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심각합니다.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를 위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재고 부족으로 허탕치기 일수라 SK텔레콤은 예약 방문을 안내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정작 대리점에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등 혼란투성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최악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첫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날, 대리점마다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리점마다 들어온 유심 재고는 200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수량 부족으로 허탕을 친 고객들이 수두룩합니다. 참다 못한 고객과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건 일수. 요즘 매일 아침에 10시 와가지고 끊기면 맨날 가야 되잖아. 여러 대리점을 들러보지만 돌아오는 말은 물량 부족입니다. 지금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안 돼, 없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하고 방문하라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리점에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키워드로 위점에 예약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도 고객이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한테 공지 떨어진 거 전혀 없어요. 실제로 예약 안내 문자를 받고 대리점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 허탕친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대처는 알아서 뭐 하든지 말든지 시킨 것 같아서 예약이 됐다라고 해놓고선 갔더니 문을 잠궈놓고 불까지 꺼놨으니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SK와 같은 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은 더 심합니다. 대리점이 따로 없고 고객센터 연결도 먹통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대요. 본인 보고 알아서 하래.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죠? 최악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은행권들도 인증 절차를 막고 있는 가운데 SKT에 대한 집단 소송까지 번질 것으로 보여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지조선공사 사업 예정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의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계안을 내놓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하는 가덕도 신공항 준공 시점은 오는 2032년. 올해 착공해서 84개월, 즉 7년 동안 공사를 하면 된다는 구상입니다. 준공 이전이라도 2029년 12월 개항은 가능하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선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안은 당초 계획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사 기간은 2년 더 늘려 108개월, 즉 9년이 필요하고 공사비도 입찰 공고 금액보다 1조 원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72개월 공사 기간에도 응찰을 했던 현대건설 측의 태도가 수의 계약을 앞두고 돌변한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자격 조건 미비로 시공사 수의 계약 절차는 중단되고 다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만에 하나 국토부가 조정에 나선다면 공사 기간 연장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라도 29년 조기 계약 목표엔 차질이 우려됩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지역 수건인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당혹감에 빠진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다시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시민사회도 공사기간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격앙된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와 부산시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사퇴운동 돌입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대응해온 결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기가 차고 한심하고 분노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조기 대선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결정 컨트롤타워가 작동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중국판 카카오페이로 불리는 위챗페이의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도시철도 개찰구에 휴대폰 QR코드를 대고 문을 통과합니다.
중국판 카카오페이로 불리는 위챗페이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승차권 시스템이 오늘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환전이나 교통카드 구매 없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해 곧바로 도시철도에 탑승 가능합니다. 我们在中国的时候也是用微信支付这样去扫码进站，这样坐地铁的。然后韩国现在也开通了这个服务，我觉得很新鲜，所以想来体验一下。今天使用了之后感觉还不错。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1만 8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 넘게 폭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단체 관광객입니다. 위챗페이를 통한 도시철도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개인 관광객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游客欢迎的这个城市，然后以及最基础的这个地铁达成一个合作，然后来提供为中国游客旅游更便利的一个服务，也能提升釜山的这个旅游口碑。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QR 승차권 제도를 마련한 부산교통공사는 다른 국가와도 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도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가능 여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도시철도를 통해 부산 곳곳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던 상인들은 부산 관광에 훈풍이 불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좋지.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관광객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고 하니까 많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활성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의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남해군은 군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군민들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3만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시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요구한 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떼가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만 470억에 이르는데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460억 원이 넘어가는 재정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례 통과 여부에 달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무소속 2명까지 16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남해군은 이미 군민 4만 명에게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상품권 형태로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거제시와 달리 남해군은 군의회가 먼저 발의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부터 통과시켰습니다. 남해군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5월달 되면은 우리 가정에 달리지 않습니까?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이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남해군의 재정 자립도가 10% 정도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지원금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좀 더 좋았더라면 더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1인당 10만 원, 4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민생 지원금을 놓고 지역 경기 활성화냐, 선심성 행정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지켜보는 지자체들마다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세대수만 무려 9천 세대가 넘는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장 선임 투표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건데요. 조합원들끼리 투표함을 둘러싸고 며칠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수도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부산 간만 1구역. 조합장 선임 투표지를 실은 투표함이 트럭에 실립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움직이는 차를 막아섭니다. 이거 왜 조합으로 가져가 왜? 이거는 우리 일이다. 조합장의 반대파인 비대위 측은 지난해 해임됐던 전임 조합장이 투표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투표하는 날 내끼 중복이 돼가 나왔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완전히 살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개표 과정에서 노끈으로 묶인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한 조합원 이름으로 다수의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묶음이 나오네. 묶음이 나와. 조합 측은 부정투표를 한 건 오히려 비대위라고 맞섭니다. 부정투표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입니다. 집집마다 노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럼 노인들은 가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용지를 더 받아 2조를 하는 거예요. 양측이 서로가 투표용지를 빼돌릴지 모른다며 시작한 투표함 쟁탈전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조합장 등 임원들의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함 주변으로는 이렇게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안대로 뉴스테이 재개발을 하느냐,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느냐. 비대위는 수익성이 낮은 뉴스테이 대신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바꾸자는 입장. 조합 측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겨우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맞섭니다. 재개발이 시작된 지 올해로 22년째. 한 명의 조합장이 5번이나 해임되고 다시 선임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부산 지역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부산권역 심내혈관센터의 환자 수용률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아대병원 부산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연구팀은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전공의가 정상 근무했던 2023년과 전공의 부재 기간인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2023년은 119 신고 이후 응급실 도착 시간까지 평균 44분이가량 걸린 반면 지난해는 71분가량이 걸려 최대 27분 늘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응급의료 병상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부산 지역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늘 사하 택배터미널 앞에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들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타 지역보다 2배가량 높은 배송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지역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외벽에서 50m 떨어진 곳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오늘 LG전자 창원 1공장을 찾은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기업 애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도심 땅꺼짐과 관련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는 오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땅꺼짐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선 땅꺼짐 원인 분석과 최신 탐지 기술 동향 속에 현재 지하 안전 통합 관리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수돗물 사용 뒤 식기 등에 흰색 얼룩이 남는다는 주민 민원에 대해 창원시가 인체에 무해한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봄철 가뭄으로 낙동강 원수 안에 미네랄 함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과다 섭취된다 해도 체외로 저절로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내륙 지역은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기온 27.4도,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25도로 웃돌면서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의 온화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내일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 내륙은 무척 쌀쌀하겠고요. 낮이 되면 진주 21도, 사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0도, 거제 19도, 밀양은 23도 보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8도, 김해 20도, 양산 21도 예상됩니다. 동해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